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변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파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이 파동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광전 효과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면은 이제 유용한 개념이고, 지금 이해하는 데 상당히 편할 수가 있습니다. 편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 파동 에너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에너지라는 거는요, 파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있거든요. 운동 에너지도 있고요. 뭐 위치 에너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파동 에너지예요. 예. 근데 이제 뭐 파동 에너지 같은 경우도 운동 에너지 하나 일종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해볼 건데, 파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파동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그 파동이 어떤 에너지를 분석을 하는 게 이제 파동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그래서 파동 에너지의 결론은 이거예요. 에너지라는 거는, 파동 에너지라는 거는 오메가 제곱에 비례하고 A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오메가 제곱이 뭐죠? 각속도. 각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A 제곱 뭐죠? 진폭, 그죠?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는요, 파동에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경우는 엄청나게 빨리 움직일 때, 아니면은 진폭 화끈하게 훅 움직일 때,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수학적인 툴을 써가지고 한번 좀 깔끔하게 이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은, 제가 단진자 운동 했을 때도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1시간 넘게. 그 분석해드릴 때도 제가 어떤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모양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모양은 아니고 이거거든요. 좀만 더 작게. 오늘 쓸 게 많아요. 이거 빨리 하고 끝낼 거라서. 자, 여기가 X축이라고 해보고요. 여기가 Y축이라고 해볼게요. 보통 무슨 뭐 후계 법칙 후계 법칙은 조금 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만은 뭐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원이 있어요. 네, 원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반지름이 1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1이라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서술하는 이제 불편함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왜냐면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는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는 수학적으로는 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물리적으로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물리적으로 이 무슨 의미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A. 하나의 진폭으로 보자 이겁니다. 네. 되셨죠? 그리고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원운동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원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게 원운동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타임, 외부 관찰자가 이 어떤 운동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진짜 원운동처럼 안 보여요. 자,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근데 똑같이 해볼게요. 근데 옆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원운동처럼 보여요, 여러분? 보이긴 하겠죠. 근데 진짜 멀리서 이거를 한번 바라본다면은 절대로 원운동처럼 안 보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이냐면 직선 운동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직선 운동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는 이게 직선 운동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직선 성분을 조금 유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직선 성분은 직각삼각형이라고 해봤을 때는 이 사인 성분을 한번 좀 유도를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사인 성분. 이거를 Y축이죠. 그리고 여기를 X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해볼게요. 자, Y축은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은 A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삼각비 기본으로 돼야 되고요. A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이 어떤 움직이는 물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되겠죠. 이 운동하는 물체가 오메가라는 속력, 각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각속도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각속도라는 거는 뭐에 비례해요? 진동수에 비례해요. 많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은 각속도는 많아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A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세타는 뭐로 쓸 수 있어요? 오메가 t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는 A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근데 이거는 뭐 Y축 성분을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본 거고, Y축 성분 말고
y축 성분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는 거 말고 얘가 움직였을 때의 속력을 한번 좀 구하고 싶어요. 그럼 그 속력을 어떻게 구할까요? 속력은 그죠? y를 한번 미분시키면 돼요. 사인 함수 여러분 미분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좀 해보면은 마이너스 안 되는구나. 오메가 a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를 미분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앞으로 이거 갖고 장난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해볼게요. 항상요 여러분 길이 구한 다음에요.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를 해드렸지만은 길이 구한 다음에 속력 구한 다음에 가속도 구한 다음에 힘 구한 다음에 뭐 구하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 구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네, 원칙입니다. 되셨죠?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때는 파동 에너지 할 때는 힘을 나중에 하고 에너지를 일단 먼저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힘으로 갈 거예요. 어쨌든요 이러한 과정이 선행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파동 에너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스텝입니다. 네, 요 스텝이 아주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가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가속도는 y를 두 번 미분하면 되죠. 구체적으로 따지면은요 dy를 dx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dy를 dx로 두 번 그죠?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다시 사인으로 바뀌고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y, 이거는 뭐 v, 이건 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뭐 x축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왜냐면 아까는 이렇게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바라봤을 때를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y축으로 했지만은 이렇게 누워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x축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 간다면은 이렇게 가겠죠. 뭐 x축으로 한다면 a 그죠?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a 코사인 세타 그래서 a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속력 그러니까는 x를 한번 미분한 거 그러니까는 dy가 아니지 dy를 dx로 나눈다. dy를 dx로 나눈다. 그러니까 dx를 dy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렇게 미분 형태로 바꿔주면은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 가속도라는 거는 이제 x를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굳이 표현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셨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희는 이거 y축만 하자고요. 귀찮아. y축까지만 장난내실 겁니다. 아셨죠? 자 가속도까지 다 구했어요. 길이 구했고요. 속력 구했고요. 가속도 구했어요. 뭐 해야 돼요? 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 하기 전에 근데 에너지부터 살짝 보고 올게요. 자 에너지를 볼 건데 얘가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 운동하는 물체가 힘을 가지고 있을 건데 힘이란다. 에너지를 일단 가지고 있을 건데 이 에너지는요 두 가지로 나뉘죠.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로 나뉩니다.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말고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제가 말했잖아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그렇고 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죠? 용수철이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수철이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네요. 이렇게 용수철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용수철 상수를 해가지고 후계 법칙을 조금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은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단 2분의 1 kx 제곱 대신 뭐를 쓸 수 있냐면은 2분의 1 ky 제곱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y축 성분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후계 법칙 같은 경우에는 단진자 운동을 이거를 x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입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마이너스 kx라는 말이 쓰여진 거고요.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y제곱으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해보시면은 2분의 1 mv제곱이잖아요. 자, v제곱이기 때문에 v 이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v제곱은 오메가 a 코사인 오메가 t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k y제곱이죠? 네, y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a 사인 오메가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풀어보시면은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이시죠? 플러스 2분의 1 k A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되겠죠? 근데 뭐 공통된 게 없죠. 예, 그래가지고 힘이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힘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볼게요. 힘이라는 거는 ma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후계 법칙에 의해 가지고 얘는 또 마이너스 kx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보시면은 ma라는 거는요. a라는 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 x인데 뭐 kx긴 한데 뭐 여기서는 뭐 ky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마이너스 ky. 그래서 ky면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쓰시면 되죠. a 사인 오메가 t 이거 쓰시면 돼요. 됐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보시면은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a 사인 오메가 t 이퀄 마이너스 k a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사인 오메가 t는 a 사인 오메가 t는 이런 식으로 없앨 수가 있으니까는 또 마이너스 없앨 수가 있으니까는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냐면은 k라는 거는 m 오메가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k라는 거는 m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k 있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1 k 이거 넣으면 되는 겁니다. m 오메가 제곱 a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넣는 거예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한번 묶어볼게요. 어떻게?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사인 잠깐만요. a 코사인 오메가 제곱 a 제곱 사인 제곱 a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 오메가 t는 뭐예요? 결국에 오메가 t는 세타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제가 안 적더라도 앞으로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세타는 오메가 t예요. 네, 이거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메가 t가 있기 때문에 얘를 세타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1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뭐 삼각함수에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로 다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 있고요. 잘 보세요. y축 있어요. 네? 이 삼각형만 그릴게요. 삼각형. 뭐 여기 뭐 a라고 제가 했잖아요. 다시 갔네요. 어쨌든 자 a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1이라고 해볼게요. 1이라 그런다면 이게 뭐예요? 사인 세타죠. 이게 뭐예요? 코사인 세타잖아요. 자, 삼각 피타고라스 정리.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그래서 1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사인 제곱 오메가 t 다시 말하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자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오메가 t 플러스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야, 이걸 뭐 외우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이 재미가 없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1이 돼가지고 결국에는요 2분의 1 m 오메가 제곱 a 제곱이 돼요. 이게 뭐예요? 쭉쭉쭉쭉 뭐 구한 거예요? 이게 에너지 구한 거죠. 에너지. 얘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안 적을게요. 에너지라고. 근데 제가 말했죠. 오메가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었나요? 오메가라는 거는 제가 적었다 지웠던 것 같은데 오메가라는 거는 2파이 f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메가라는 거는 진동수하고 비례해요. 엄청나게 많이 진동이 되면은 각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당연한 거죠. 인과관계가 약간 잘못된 게 각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는 뭐냐면 진동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진동수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각속도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좀 풀게 되면은요.
오메가라는 거는 2파이 F니까요. 그죠? 오메가라는 거는 2파이 F니까는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M 2파이 F의 제곱 A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2분의 1 M 4파이 F의 제곱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있죠? 2분의 1 이거 결국에 뭐 2파이 뭐니? 2파이 M F 제곱 A 제곱이 되는데 이거 있죠? 2파이 F 2M 파이 이게 될 건데 2M 파이 이거 있죠? 이거 굉장히 약간 좀 복잡하고 보기 싫지 않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걸 상수 처리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뭘로 해볼까요? 뭐 알파라고 해볼까요? 네,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자 얘가 에너지기 때문에 그죠? 얘가 에너지기 때문에 에너지는 알파 F 제곱 A 제곱이 되죠. 알파 제가 넣은 거예요. 왜냐면은 알파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이렇게 이퀄로 안 써요. 뭘로 쓰냐면 에너지라는 거는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에너지라는 거는요, 파동 에너지, 지금 파동 에너지 구한 거예요. 네, 파동. 왜 이게 파동이에요? 왜 이게 파동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원운동 같지만은 이렇게 봤을 때는 직선운동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를 시간, t를 가로축으로 해가지고 시간 그래프로 한번 좀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파동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 에너지라는 거는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고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듣다 보면은 진동수가 많으면은 진동수가 굉장히 많이 떨리면은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봐봐요. 진동수가 높아지면은 각속도가 높아진대요. 속도가 높아진대요. 속도가 높아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힘을 많이 준다는 소리죠. 힘을 많이 준다는 소리는 뭐예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폭의 제곱. 진폭이 뭐예요? 결국에 그죠? 진폭이 결국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두지만 얼마나 많이 떨리냐 이 소리예요. 진동수가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당연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죠. 누가? 교과서가. 교과서 굉장히 어려운 말로. 솔직히 그게 정석인 답변입니다. 그게 굉장히 정석인 어떤 말이고 그렇긴 한데 굉장히 어렵잖아, 그죠? 네, 어렵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라는 거. 이렇게 유도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 번쯤 여러분 유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Y축으로 어떤 유도하는 게 싫다, X축으로 유도하고 싶다, 해보세요. 저는 근데 귀찮아서 못할 것 같아요. 해볼래요? 똑같아요, 근데. 똑같아요. 해보면 굉장히 똑같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짧게 해볼까요, 짧게? 이 코사인 사인 파트는 좀 빼면, 알죠? 네, 코사인 사인 파트는 빼면, 그럼 다시 해볼게요. 어디 갔어? 펜. 자, x가 a 코사인 오메가 t라 그랬죠? 그죠? 이거 똑같이 가시면 돼요. 그 대신 kx 제곱으로 가시는 거죠. kx 제곱으로. 그러면은 2분의 1, 자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m 오메가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k x 제곱이죠. x 제곱이면 요거죠. 그래서 2분의 1 어디 갔냐? 2분의 1 k x 제곱이니까는 a 코사인 오메가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네. 근데 똑같이 뭐 k가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m 오메가 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똑같으세요. 네, 귀찮아서 못하겠네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아름답게 여러분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된다면은 좀 올려드릴게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 그래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셨죠?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 파동 에너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나중에 광전효과에서 한번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 변상욱이었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